행동을 뭔가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새끼 니아오라 한 것 같은데 방금. 안녕하세요, 연구관리님 백입니다. 썸네일을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니면 그 제목을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유학하지 말라고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고 제목에 써 붙였는데,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유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뭔 개... 유학을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죠. 유학을 하면서 한국에서 못 느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게 많고, 한국에서 못 배운 것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유학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감사하고, 부모님께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집 나오면 개고생이란 말, 정말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유학생활이 얼마나 좋다 한들 집 나오면 개고생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총 3년 동안, 횟수로 3년 동안 유학을 하고 있고요. 1년의 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고, 나머지 약 2년 정도 시간은 지금 영국 런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집 나오면 개고생이고 아프면 서럽다는 거예요. 제가 살던 공간에서 벗어나면은 정말 그 공간에서 아프게 되거나 하면은 서럽죠. 부모님도 없고. 근데 이제 타지 생활, 특히 이제 유학 생활 같은 경우도 아프면 서러운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하게 서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특히 많이 외롭죠. 정말 첫째로 아프면은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서럽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3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총 크게 아파본 게 2번이 딱 있습니다. 딱 2번. 뭐 이렇게 자잘하게 감기를 걸리거나 막 다치거나 이런 거 그냥 손에 비이거나, 아무튼 그런 간단한 부분 말고 정말 크게 아픈 적이 딱 2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 캐나다에 있을 때였어요. 바야흐로 2012년 10월쯤에 캐나다에 입국을 했고요. 어학연수를 위해서. 이제 12년 12월 달에 제가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하러 갑니다. 근데 캐나다 토론토는 특히 12월쯤 되면 이제 눈이 막 엄청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 온도도 영하로 엄청 떨어질 때고 정말 추워요. 그리고 이제 얼음장 같은 곳이 진짜 많고요. 일단 캐나다는 농구 코트가 우레탄이 아니라, 한국처럼 우레탄으로 깔려있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였어요. 콘크리트 바닥. 진짜 콘크리트. 그냥 진짜 시멘트예요. 그 시멘트 바닥에 자빠지게 된 거예요. 자빠지면서 얼굴 이쪽 전면부를 다 받았고요. 그러면서 코하고 눈, 그리고 여기 여기에 피멍이 들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빨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왜 병원을 안 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북미에서의 그 병원 시스템은 말이 안 되게 비싸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치과를 갈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냥 버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버티다가 한 달 정도 지냈을 때 이게 통증이 엄청 났거든요. 결국은 한 달 뒤에 병원을 가게 돼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믿고 1월부터 그해 9월까지 캐나다에서 8개월 동안 이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내면서 통증이 점점 좀 사라졌어요. 제가 통증을 아예 못 느낄 정도로 통증이 사라졌고, 제가 2014년 4월에 치과를 다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자마자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말 치의학계에서 보고서를 낼 정도로 신기한 케이스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세요 선생님? 하고서는 같이 이제 엑스레이 사진이 이제 벽에 걸려있잖아요. 같이 보러 가요. 보러 갔는데 제가 보자마자 놀랍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빨이 세 조각이 났어요. 이렇게 뿌리 쪽에 세 조각이 나서, 안 빠졌던 이유는 그 뿌리가 세 조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빨이, 그 작은 부분이 이빨을 잇몸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빨이 빠지지가 않았고, 근데 신경조차 살아있어서 이빨이 뭐 죽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살아있는 상태고 이빨이 깨졌지만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로
엑스레이에 나오게 됩니다. 뭐 이거를 뭐 지금 당장 제가 유학을 또 가야 되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고 나중에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염증이 생길 거고 그로 인해서 이빨이 빠질 거고 그때 이제 임플란트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이게 첫 번째로 캐나다에서 제가 있었던 일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영국에서 크게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파운데이션 코스를 끝나고 BA 이제 본학년에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방학 때 한국에 있었고 그때 이제 저번 영상에 나왔던 친구 우리 아그네스와 함께 집을 구하게 돼요. 근데 갑자기 친구한테 문자가 옵니다. 우리 집이 날라갔어 라고 문자가 와요. 내가 무슨 소리야? 했더니 제가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고 영국인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가계약을 캔슬하게 돼요. 그럼 저는 다음날 바로 출근인데 집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가면 해결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 도착했을 때 갈 곳이 없으니까 공항에서 방황을 하게 돼요. 2시간 정도 방황을 하다가 결국 친구 한 명이 그 집에 자기가 있는 집에서 하루 정도 묵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 집에 머물게 되고 그 뒤로 민박집에 갔다가 다시 다른 친구네 집에 2주 동안 묵을 계획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네 집이 먼지가 진짜 많았어요. 집에 먼지가 진짜 많았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어쩌자는 입장에서 제가 뭐 자시고 따를 게 없죠. 그냥 이제 소파에서 저는 그냥 잘 곳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잤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제가 기침을 하면서 깨게 돼요. 먼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 기관지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 먼지가 많은 상황을. 그 이후로 이제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 겨우겨우 잠이 들었는데 여기서 못 살겠다 싶어서 제가 그 집을 나오게 되고 깨끗한 곳에서 민박집에서 이제 한 2주 정도 보내게 된 다음에 집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기침은 계속했어요. 제가 한 9월 말쯤에 기침을 하기 시작해서 3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기침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기침이 심했냐면요, 제가 이제 목이 부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기침을 하면서 제가 피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피 맛이 나는 상태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12월 말쯤 됐을 때는 숨이 막힐 정도로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그렇게 막 기침을 하면서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그럴 정도로 기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극단적인 선택이긴 했었는데 제가 한국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가서 충격적인 사실을 또 듣게 되죠.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으라고 하고 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바로 천식이었어요. 근데 천식이 이게 레벨이 이렇게가 있으면은 이게 여기를 넘어야지 천식이라고 판정을 낼 수가 있는데 이 레벨 아래 한 근접한 정도까지의 수치가 나온 거죠. 기관지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 천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치료로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완치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영국에 유학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NHS라고. 지금까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제가 그 캐나다에서 다쳤던 그 이빨이 지금 다시 아프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다시 시리고 있어요, 이빨이. 지금 이제 통증이 계속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지금 제가 다시 아파오고 있고 그때 그 통증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입니다. 제가 유학을 정말 오래 한 짬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몸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다 각자 주관적인 입장에 달린 거니까. 근데 저가 생각하기엔 유학을 하실 땐 몸을 정말 최대한 조심히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사람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내 앞에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정말 저도 제가 그렇게 아플 줄 몰랐었고 제가 그렇게 크게 다칠 줄도 몰랐고 그냥 하면서 살다가 그냥 푹 다치고 그냥 그러고 후회하고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아프면 정말 답이 없어요. 진짜 아프면 뭐 병원 가면 되지 막 이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그 때 되면은 그 상황이 안 돼요. 진짜. 특히 영국은 뭐 서비스가 되니까 간다고 치지만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오면 뭐 800달러 막 이렇게 나온다는데 뭐 병원 가시겠어요? 못 가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면 서럽고 집 나오면 개고생이고 제 주관적인 상황으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학이
같은 점은 정말 아플 때 빼고는 없어요. 타지에서 아무 도움도 없이 지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빨에 통증이 있는 김에 이런 얘기도 한번 전달을 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 영상을 통해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유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그나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영상을 보고선 조금 더 유학생활을 조금 더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행동을 뭔가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연구갈림 백이었고요.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